안녕하십니까. 예, 더 여론 시간입니다. 오늘 YTN 고정 출연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슈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11월 19일 전세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예상대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54.1%,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39.4%. 최근에 부동산 이슈와 관련된 조사들을 보면은 공시가격 현실화라든지 또 임대차 보호법 발표됐을 때 조사를 하면 대략 5대 4 정도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 10%포인트가량 차이가 났던 건데요. 대략 부정평가가 40% 후반이라든지 50% 초반을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54.1, 그보다는 조금 더 높은 부정평가가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좀 약세죠. 한국갤럽에서 부정평가, 긍정평가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이유를 물어보는데요. 15주 연속 부동산 대책이 가장 부정평가 요인 1위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달까지만 해도 부동산 대책은 부정평가 순위에서 10위권 밖이었습니다. 1% 정도밖에 안 나왔었는데 6월 달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그때부터 오히려 부동산 문제가 지금 역효과로 부정평가 1위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도 점점 커지고 있고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진선미 또 전 장관까지 아파트에 대한 환상 가지지 마라 이런 발언을 했는데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부동산 관련된 정치인들의 발언이 있으면 또 보수 언론에서 혹은 경제신문에서 가만히 두지 않죠. 사실상 난도질을 당할 정도로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보도가 나가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부정적인 여론은 지역별로는 인천, 경기에서 가장 컸습니다. 66.2%였고 그 다음에는 또 민주당 지지율이 좀 낮은 대구 경북 이쪽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많았고요. 연령대로는 30대에서 영끌, 패닉 바잉, 이른바 공황 구매라고 하는 이 30대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64.1%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70세 이상 58.2%, 나머지 연령대는 대략 50% 전후로 나타났는데 30대가 통계를 보니까요. 서울, 또 경기, 대전, 울산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40대보다 더 많은 부동산을 구매하고 있고요. 지금 구매 비율 1위로 올라서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거겠죠. 전세 대책에 대해서 지금 가장 답답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집을 또 사게 되는 그런 세대가 30대라는 얘기고요. 나머지 진보 또 보수 또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층별로 입장은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조금 더 지켜보고 또 좋은 정부 입장에서 발표하는 좋은 통계 자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가 많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보도 또 부정적인 역량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 이번 주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 부정평가는 또 소폭 상승해서 42.7대 53.0 10.3%포인트 격차로 부정평가가 많았는데 지난 8월 2주차 조사 이후에 최대폭입니다. 그때 부동산 문제가 본격화됐고 또 부산시장, 서울시장 유고 사태가 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안 좋았었는데요. 그때 이후에 8월, 9월, 10월, 11월 한 3개월여 만에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주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이쪽은 부동산 문제겠죠. 또 20대 여성, 50대 계층에서 또 무지개에서 많이 빠졌고 보수층에서 좀 빠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마찬가지인데 0.7%포인트 하락한 32.1%, 국민의힘이 30%로
2.7%포인트 올랐는데 양당 격차가 2.1%포인트 격차로 줄어서 오차 범위 내로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10월 2주차 그때는 라임 옵티머스 수사 논란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그때 이후에 5주 만에 오차 범위 안에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서울 또 부산 이쪽이 민주당은 또 다 빠졌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인데 서울 1.9%포인트, 부산에서 1%포인트. 큰 폭은 아닙니다만 오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28.1, 국민의힘이 28.7, 0.6%포인트 국민의힘이 높고요. 부산, 울산, 경남 민주당이 29.1, 국민의힘이 32.2, 3.1%포인트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아무튼 국민의힘이 지금 오차 범위 내 살짝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CBS가 의뢰해서 한국사회론연구소가 발표한 서울시장 선거 박영선 장관이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고 또 나경원 전 의원이 오차 범위 내에서 2위, 그러니까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조금 전 연락을 받았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보도 공표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KSY에서 가중 배우를 잘못 하는 바람에 지금 뭐 CBS는 물론이고 모든 언론사에서 인터넷 뉴스, 유튜브에서 다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돼서 CBS가 난감하게 됐습니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워낙 엄격하게 여론조사 기관들을 지금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론연구소 KSY가 그 기준에 미달이 돼서 지금 보도 공표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 근데 그 조사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윈지코리아에서 한 몇 주 전에 조사한 거는 또 나경원 전 의원이 빠졌는데 또 이번 CBS KSY 조사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윈지코리아에서 1등한 후보가 지금 KSY 조사에서 빠져가지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해서 제가 CBS 측에 물어봤더니 그 오세훈 전 시장이 출마 안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보니까 지난 일주일 전에 MBN에 오세훈 전 시장이 출연했는데 정은갑 앵커가 진행하는 방송인데요. 거기서 대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제 여기저기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 출마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세훈 전 시장 측에 또 제가 지인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출마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다. 출마 가능성을 여전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CBS, KSY 조사가 공표 금지 조치가 내려져가지고 일단 이 조사는 모든 매체에서 지금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리얼미터는 조만간 오세훈, 나경원을 다 포함시켜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마 오마이뉴스 의뢰로 한 12월 초쯤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다른 매체가 의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세훈이나 나경원 두 후보 모두 지금 가능성이 있고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 한 분을 빼는 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후보들은 다 넣고 해야죠. 그리고 가상 대결을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세훈 대 박영선, 나경원 대 박영선, 혹은 또 박주민 대 오세훈, 박주민 대 또 나경원. 그럼 또 우상호 의원께서 왜 난 빼냐 그럴지도 모르니까 우상호 대 오세훈, 우상호 대 나경원. 자, 이런 가상 대결을 해야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조만간 리얼미터가 해서 좀 발표를 해서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릴 텐데 여하튼 서울과 부산 지금 국민의힘이 재보궐선거는 여전히 유리한 국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 30, 40대가 주로 민주당의 주된 지지층인데 이 30, 40대 같은 경우는 재보궐선거 평일날 치러진 선거죠.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물론 사전 투표라든지 또 투표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8시까지 아마 할 텐데 많이 예전보다는 투표율이 높아졌습니다만 그래도 30, 40대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직장 다니다가 늦게 퇴근하는 경우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대는 뭐 그나마 조금 그 국민의힘 쪽에 좀 요즘에 지지를 많이 보내고 있는 세대인데 20대도 이제 투표율이 좀 떨어지죠. 반면에 5, 6, 70대는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요.
특히 이제 60대 70대가 높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투표율이 또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한 10%포인트 이상은 앞서야 아마 좀 여유 있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감춰진 샤이 야권 표심이 있는 데다가 투표율까지 감안하면 5%포인트 앞서도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는 많이 앞서야 되는데 지금 가상 대결 조사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다자구도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자구도는 뭐 여러 후보들이 지금 다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1대1 구도 혹은 뭐 국민의당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나올지 무소속에서 뭐 금태수 후보가 나올지 그러니까 이런 가상 대결 구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조사는 저희가 조만간 해서 발표할 텐데 민주당이 아무튼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가덕도 문제, 이 가덕도 문제는 부산시장이 좀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원래 가덕도 이슈 전까지는 부산시장은 무조건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출마 이 경쟁도 민주당은 지금 출마하겠다는 후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쪽은 여러 명입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가덕도 문제가 말이죠. 국민의힘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TK, PK 의원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자중질환에 빠졌죠. 두 번째는 오거돈 전 시장의 미투 논란이 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여성 의원이 아니더라도 남성 의원이 나와도 이 미투 논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이 가덕도 논란. 가덕도는요. 과거 여론조사 지난 4월 총선 직후에 부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여론조사에서 가장 원하는 정책 1위가 가덕도였습니다. 가덕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산 국회의원들은 뭐 국민의힘도 뭐 하태경 의원도 그렇죠. 법안 발의했습니다. 지지하는 상황이고요. 홍준표 전 대표도 무소속이지만 아무튼 이쪽 경남권에 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또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였죠. 그래서 가덕도를 또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것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오히려 부산에서 뭐 가령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에 출마하면 한번 해볼 만한 상황까지는 왔다. 이런 입장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민의힘이 서울, 부산에서는 좀 유리한 지점에서 출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누가 공천이 될지 남은 또 기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4월 재보궐이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도 내부 분란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똘똘 뭉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거를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좋은 후보 뽑아서 큰 무리 없이 가야 겨우 이길까 말까 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나마 한석 정도는 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두 석 다 건질 수 있죠. 선거가 이제 생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더 여론은 부동산 이슈 그리고 대통령 정당 지지율 그리고 서울시 또 부산시 보궐선거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더 뉴스 더 여론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